네, 2060년대 초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79달러에 불과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와 식량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미군의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출범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GDP는 북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제성장에 나섰습니다. 이 계획은 중공업과 경공업 육성을 통해 연평균 7.1%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 말 이 계획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 초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근대화와 국민정신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3만 3천 개 마을에 각각 335다루의 시멘트를 지원하며 자조 정신을 고취했습니다. 1979년까지 농가소득은 4배 증가했고 농촌의 전화보급률은 5%에서 98%로 급증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경제 개발을 넘어 한국인의 근원성을 일깨운 사회적 혁명이었습니다. 2913년 완공된 포항제철은 한국 중화학공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일본의 전후배상금 5억 달러를 활용해 건설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도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81년이 되자 포스코는 세계 11위의 철강회사로 성장했고 199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제철은 자동차, 조선 등 한국 주요 산업의 기반이 되었으며 국가 경제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니만한 박정희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포니 1호를 생산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서막을 열었고 1976년 수출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저리 융자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2070년 7월 7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현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28km를 건설한 이 프로젝트는 당시 국내 총예산의 3분에 해당하는 거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개통 후 서울 부산 간 이동시간은 14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고 물류비는 3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이후 40년간 한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며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는 중동 건설붐을 적극 활용해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이후 정부는 석유 외교를 펼치며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1977년 한국 건설업체의 중동 수주액은 4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당시 국가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만 명의 한국 노동자가 중동으로 진출했으며 이들이 보내온 송금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7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61년 79달러에서 불과 16년 만에 1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했고 철강 생산량은 20배 늘어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열매는 국민 생활에도 반영되어 1970년대 말 TV 보급률은 70%를 넘어섰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99%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에는 여러 한계점도 존재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었으며 1979년 외채는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노동자 권리와 복지 정책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지 못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기적은 오늘날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가 주도의 계획적 경제개발, 교육 투자를 통한 인적 자원 양성,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 등은
현재에도 유효한 발전 모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개입과 불평등 심화 문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0년대 새로운 경제 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진지하게 분석하는 것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